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진짜 격투기를 알려주는 진격의 뚱마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가 요새 블랙컴뱃의 경기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댓글에도 그렇고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 저는 익스트림 컴뱃 팀의 부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의 팀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선 저희 팀의 익스트림 컴뱃, 그리고 칼슨, 솔리드, 큐브, 사비 MMA, MMA 스토리까지 이렇게 6개의 팀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기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일단은 6개의 팀에서 5명의 선수를 뽑아서 나와야 되는데 플라이, 벤텀, 패더, 라이트, 그리고 중량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플라이급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활동하고 있는 프로 선수들도 굉장히 인원이 적어요. 그리고 중량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20kg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kg예요. 일단 헤비급 선수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익스트림 컴뱃 팀의 맘모스 선수도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챔피언스 리그 프로 오디션 때 그때는 마이너스 120kg로 팀의 선수들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챔피언스 리그가 시합이 되면서 마이너스 100kg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 헤비급 선수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이 넘버링으로 지금 되게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챔피언스 리그를 뛸 만한 선수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파이트머니예요. 파이트머니 같은 경우에 블랙컴뱃이 넘버링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챔피언스 리그는 파이트머니가 넘버링만큼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트머니로 되게 많이 받는 경기력 좋은 베테랑 선수들은 굳이 챔피언스 리그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한 팀에 프로 선수가 많아봐야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안에서도 타단체 계약이 되어 있는 선수들은 블랙컴뱃을 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 좋은 선수들은 지금 타단체에 묶여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블랙컴뱃을 뛰는 선수들이 대부분 다 신인이거나 계약이 풀려있는 선수, 이 정도 선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합 텀이 굉장히 짧아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시합을 뛰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계속 감량을 해야 되고 한 달 전에 시합을 뛰었는데 그 선수가 또 한 달 만에 감량을 해서 나와야 되고 또 부상을 당하지 않았어야 되고 보통 대부분의 체육관들은 한 달마다 시합을 프로를 계속 내보낼 수 있을 만큼의 선수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블랙컴뱃 룰상 우리가 경기에서 지면 마이너스 1점인데 그 체급에 선수가 없어서 시합을 만약에 못 뛰게 된다면 그 시합은 몰수패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점이 돼요. 점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체급을 메꾸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선수들은 계속 감량을 해야 되고 시합을 뛰고 나서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한 선수가 계속 시합을 뛸 수가 없고 여러 선수가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에서 이제 실력이 좀 좋은 세미프로라든가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직관 가보신 분들이나 케이지에 직접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블랙컴뱃 챔피언스 리그를 하는 케이지는요 굉장히 작아요. 케이지 중앙에서 뒤로 한 2-3걸음 나가면 바로 케이지에 등이 닿아요. 안배를 하면서 싸우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일단은 한 스텝 2스텝만 들어가도 바로 상대랑 주먹이 닿는 거리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굉장히 커요. 아무리 체력이 좋은 선수도 거기서 3라운드를 내내 싸우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선수들 경기력이 엄청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또 선수가 경기력이 엄청 좋으면 넘버링으로 빼겠죠. 그리고 이 넘버링에서도 챔피언스 리그의 점수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챔피언스 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팀들, 지금 아까 말했던 6개 팀들에서 선수가 출전을 해서 넘버링에서 시합을 하게 되면 그 점수는 챔피언스 리그 점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싸웠던 파이톤 대 해적왕, 화이트베어 대 빅가이, 이런 경기들은 다 챔피언스 리그 팀들에서 나온 선수들끼리 시합을 했기 때문에 이 점수가 챔피언스 리그에 반영이 돼요. 화이트베어 선수와 빅가이 선수가 넘버링에서 시합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MMA 스토리 대 익스트림 컴뱃의 시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익스트림 컴뱃과 MMA 스토리가 시합을 할 때 중량급 시합은 하지 않습니다. 4경기만 하게 되는 거죠. 파이톤이나 해적왕 경기도 이제 사비와 칼슨이 했을 때 벤텀급 경기는 이제 하지 않을 거예요. 넘버링에서 챔피언스 리그의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생기죠. 경기력이 좋다라는 조건은 경기력이 한 사람만 좋아도 안 되고 두 사람 다 좋아야지만 경기력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엄청 경기력이 좋은데 한 사람이 경기력이 안 좋아요. 그러면 너무 압살하는 그림이 그려져 버리죠. 경기력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냥 경기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두 사람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경기력은 당연히 좋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이런 상황들도 생기죠. 시합 텀이 워낙 짧다 보니까 선수가 부상이 생기면 대체 선수들은 준비를 기껏해야 일주일, 길어봐야 2주일 이 정도밖에 못하고
시합을 뛰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풀도 작고 시합 텀도 짧고 케이지 사이즈도 작고 베테랑 선수들은 파이트 머니가 너무 작고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요소로 합쳐지기 때문에 물론 경기력이 좋은 경기들도 나올 수 있죠. 또 이런 것도 있죠. 보통의 넘버링 대회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서 오퍼를 줍니다. 그래서 그 오퍼를 받은 선수가 오케이를 하고 상대 선수도 오케이를 해서 매칭이 만들어져요. 근데 챔피언스 리그는 단체에서 오퍼를 주는 건 팀이에요. 그 팀 안에서 감독님들이 직접 선수를 꾸려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팀에 5체급을 다 프로로 소화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 선수들이 연속해서 계속 시합을 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버링 대회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물론 넘버링 대회를 뛸 레벨인 친구들이 챔피언스 리그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익스트림 컴뱃에서 나왔던 개미지옥 이창호 선수, 그리고 저희 플래시 선수,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미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알아주는 강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선수들이 챔피언스 리그를 뛰는 경우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 선수들하고 경기력을 맞추려면 상대 선수도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얼추 비슷하게는 가야지 경기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선수들하고 과연 상대를 할 만한 그런 레벨이 높은 선수들이 챔피언스 리그에 나올까요? 그런 선수들은 보통 블랙컴뱃 측에서도 넘버링에서 뛰길 바라겠죠. 저는 챔피언스 리그는 블랙컴뱃 측에서 신인을 발굴하고 많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그 기회의 무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가 합해져서 경기력이 좋은 경기도 나올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엄청난 경기력이 나오기가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또 이런 팀에서 이런 선수가 있구나, 요 정도로만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챔피언스 리그의 경기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요새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블랙컴뱃 심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